예, 안녕하세요. 터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의가 아니고 잠깐 제 얘기를 잠깐 할게요. 그래서 제목은 캐나다에서 게임 프로그래머로 일하기 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 캐나다에서 일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9년 정도 게임 프로그래머로 일했고 캐나다 온 지는 한 2년 됐습니다. 그래서 2년이 아직 안 됐어요. 1년 9개월 정도 됐어요.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모바일 게임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일하는 것이 한국에서 일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까 합니다. 아무래도 요런 게 여러분들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잠깐 쉬어가는 코너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할 연봉 얘기를 할게요. 사실 연봉은 아시다시피 이거는 비밀이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이 얼마 받는지 잘 몰라요. 같은 팀 사람이라 같은 회사 사람이라고 해도 얼마 받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대략적인 평균 연봉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연봉 얘기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환율이거든요. 이 캐나다는 환율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봉이 얼마다 라고 해도 이게 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실제 얼마인지. 우선 초봉 얘기를 해보면 초봉 한국은 얼마 정도 되죠? 한국은 제가 알기로는 한 3천에서 3천만원에서 한 4천만원 정도 사이가 초봉 연봉이 되지 않나 싶어요. 캐나다는 비슷합니다. 3만불에서 달러죠. 3만불에서 한 많이 받으면 6만불. 이제 캐나다는 사실 서부 쪽하고 동부 쪽하고 연봉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밴쿠버에서 일하고 있는데 서부인 밴쿠버에서 일하고 있는데 밴쿠버가 연봉이 좀 낮다고 해요. 동부 토론토나 몬트리올 쪽이 연봉을 더 준다고 하더라고요. 토론토 쪽에 많이 받는 곳은 뭐 8만불도 초봉에 8만불도 받는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환율을 적용시켜 보면 3만불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어떻게 되냐면 캐나다 환율이 캐나다 달러하고 미국 달러는 완전 틀리거든요. 그래서 캐나다 환율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환율이 1CAD라고 그러는데 이 캐나다 환율이 캐나다 달러에 1CAD가 82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만 불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2,460만원 2,460만원 정도 됩니다. 3만 불이면 연봉 2,460만원 6만 불이면 4,900만원 정도 돼요. 4,900만원 그리고 8만 불이면 6,500만원 정도 됩니다. 500만원 사실 8만 불 받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드물고요. 6만 불 받으면 굉장히 잘 받는 거고요. 보통 4만 불 정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한국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연봉 자체는. 초봉은 그렇고 이제 경력직을 보면 사실 외국 쪽이 초봉은 잘 주는 편인데 여기는 연차가 쌓인다고 해서 연봉이 자동으로 오르고 그게 좀 적어요. 한국보다는. 그래서 연봉 상승률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언제 연봉을 뛰냐면은 이직했을 때 연봉을 뛰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률이 적기 때문에 이직할 때 한 번에 많이 뛰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한국은 이렇게 스테디하게 올라가는 면이 있어요. 한국은 경력이 쌓이면 호봉을 쳐주거든요. 수당 이렇게 호봉이라서 연차가 쌓이면 이렇게 알아서 올려주는 게 있는데 캐나다는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일한다고 해서 연봉이 많이 차이 나지가 않고 그래서 초봉을 잘 받는 게 중요해요. 그랬을 때 이직했을 때 많이 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8만 불에서 이제 10만 불 정도 경력이 많이 쌓이면 그래서 커리어 하이 이제 최고를 찍는다 그러면 이제 12만 불에서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 아마존이나 구글 이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14만 불 또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8만 불이 우리나라 돈으로 6,500만원 그리고 10만 불이면은
8,200만원, 그리고 12만 불 정도가 이제 1억이고요. 12만 불 정도가 9,800, 거의 1억이죠. 그리고 14만 불 정도 되면 이제 1억 1,400만원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될까? 한국은 경력직으로 가면, 경력으로 쌓이면, 제가 봤을 때,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제 생각에서는,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7천만원이 연봉 상한선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어요. 7천만원. 사실 한국에서 개발자로 1억 받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냥 개발자로 남았을 때, 그러니까 매니저급으로 가지 않고 개발자로, 순수한 개발자로 연봉 1억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매니저나 PD급으로 올라가지 않고 그냥 개발자로 남아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연봉 7천만원이 커리어 하이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여기 캐나다 쪽에서는 연봉 12만 불, 개발자로 봤을 때 12만 불이 커리어 하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봉 9,800만원 정도가 커리어 하이를 찍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7천만원 정도가 커리어 하이가 되지 않나 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좀 잘 나가는 회사들은 돈을 많이 주니까 더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합니다. 한국 연봉이 이렇게 낮은 편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캐나다 뿐만 아니라 뭐 유럽이나 다른 쪽 봐도 다 그래요. 다 비슷해요. 한국 연봉이 낮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 있죠. 미국은 완전히 다른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은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그 미국도 사실 다 틀려요. 서부가 있고 동부가 있고 중부가 있죠. 어디냐에 따라서 돈이 주는 돈이 다 틀립니다. 그랬을 때 미국의 이제 실리콘밸리라고 부르는 샌프란시스코, LA 이쪽은 돈을 많이 줘요. 이쪽은 뭐 미국 달러로 USD로 뭐 12만 불, 뭐 16만 불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받고요. 뭐 잘 받는 사람 뭐 20만 불도 받는다고 하고, 이건 US 달러이기 때문에 훨씬 높죠, 가격이. 가령 예를 들면 US 달러로 12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율이 되게 올라갔네요. 12만 6천, 1억 2,600만원. 거의 비슷하네요, 지금 환율이. 어쨌든 1억 2,600만원. 옛날에는 1200원대 환율에서는 12만원이면은 1200, 1억 4천이 넘죠. 근데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갔네요, 우리나라 환율이. 어쨌든 12만 6천만원, 1억 2,600만원 정도 받아요. 자, 근데 캐나다는 그렇게 많이 못 받는다는 거. 유럽 쪽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미국이 많이 주는 거고요. 다 연봉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은 물가가 문제입니다. 물가. 캐나다 물가가 엄청 비싸요. 엄청 비쌉니다. 캐나다 물가 엄청 비싸요.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집세. 월세인데 월세가 굉장히 비쌉니다. 기본적으로 다운타운에서 만약에 시내에 원룸 방 하나짜리를 산다고 봤을 때 월 1,000불이면 완전 잘 잡은 겁니다. 완전 좋은 집이에요. 완전 좋은 집이 아니라 완전 싼 집이에요. 완전 싼 집.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구하기 되게 힘들어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원룸이 시내에서는 한 1,300불에서 한 1,500불, 많이 받는 곳은 뭐 1,700도 받는다고 하는데, 원룸이면 방 하나짜리 한 달에 월세가 이 정도입니다. 예, 시내에서 원룸이면은 1,300에서 1,500 줘야 되고요. 이게 한 달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생각을 해보죠. 내가 연봉 6만 불을 받아요. 6만 불을 받는다고 쳐봤을 때, 초봉이 6만 불을 받는다고 쳤을 때, 이거를 12로 나누면 얼마죠? 6을 12로 나누면 한 달에 5,000불 받죠.
세금이 이제 세금이 있어요. 세금이 한 30% 정도 세금이 뛴다고 치고, 그러면 5, 3, 15, 1,500불이 세금이에요. 그럼 뛰면 세후로 한 3,500불 받아요. 한 달에 월급을 세후로 3,500불 정도 받죠. 그래서 월세를 1,300불 뛴다고 쳤을 때, 그러면 남는 돈은 2,300불. 한 달에 2,300불 남습니다. 월세 띄고. 거기다가 이제 핸드폰비 내야죠. 핸드폰비가 한 달에 한 80불 정도 나가요. 그리고 또 뭐 기타 등등 뭐 외식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들어가죠. 그럼 사실 얼마 남지 않습니다. 여기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면 외식을 한다고 쳐요. 외식을 한다고 치면 보통 싼 거가 이제 10불, 싼 게 이제 기본적으로 뭐 쌀국수 뭐 이런 것들이 싸거든요. 쌀국수 이런 것도 다 10불씩 해요. 그 다음에 한식이 비싸요. 자, 한식이 비싸요. 한식이 한 13불부터 뭐 15불 뭐 1인분에. 근데 여기는 가격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세금 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팁이 있어요. 보통 팁이 이제 10에서 20% 사이로 주는데 보통 15%를 줘요. 그리고 세금이 한 13%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령 10불짜리를 먹었다 그러면 세금이 1.3불이고 팁이 1.5불이 들어가요. 그랬을 때 10불짜리를 먹으면 보통 13불이 됩니다. 네, 10불짜리 먹었을 때 13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굉장히 비쌉니다. 외식하는 게 여기는 뭐든지 사람 손 들어가는 게 다 비싸요. 그래서 물가가 비싼 편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생활은 녹록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업 안정성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직업 안정성. 보통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기 좋은 게 캐나다는 직업 안정성이 높다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캐나다에서는 해고가 굉장히 쉬워요. 해고가 쉽다. 사실 독일 같은 경우 있죠. 독일은 해고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업 안정성이 높아요. 해고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고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고를 안 당하고 그냥 버티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독일 같은 경우는 버티면 이제 회사에서 내가 월급 얼마치 줄 테니까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내고를 하기도 하는데 캐나다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캐나다는 해고가 쉽기 때문에 그냥 하루아침에 잘립니다. 그래서 이제 일하다 보면은 갑자기 옆에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얘기해보면 저 사람 오늘부터 안 나와. 잘렸대. 뭐 이런 얘기.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그냥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뭐 그 전날까지 잘 일하고 있던 사람이 그 다음날 없어집니다. 차라리 한국이 해고가 어려워요. 해고가 어렵다. 한국은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뭐 3개월치 월급을 줘서 뭐 한다든가 아니면은 지방으로 발령을 낸다던가 뭐 이렇게 해서 일하기 어렵게 만들죠.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 없고 그냥 하루아침에 잘라버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사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지사, 그러니까 어떤 팀 이런 거 한 번에 날려버리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냥 싹 사라져요. 한 팀이 그냥 싹 사라지거나 지사 자체가 사라지거나 캐나다 지사가 아예 없어져 버리거나 이런 거는 뭐 비일비재한 일이고요. 뭐 1년에 한 번씩 일어나요. 뭐 주변에 이제 다른 팀들이 한꺼번에 없어지거나 어떤 회사 자체가 없어지거나 하는 일들은 쉽게 일어나는 일이고요. 한국도 뭐 그런 면에서는 비슷하죠. 가령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많이 하는 게 이제 자회사를 만들죠. 회사가 있으면 회사의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 자회사를 폐업시켜 버리는 형식으로 지사를 없애기도 합니다. 캐나다는 뭐 바로바로 없애버려요. 팀 같은 거는 그냥 바로 없애버려요. 없애면 그 팀에 있는 사람 다 나가는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냥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해고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해고가 쉬운 만큼 다 내보낸 다음에 다시 뽑으면 돼요. 사실 여기서는 해고가 쉬워서. 그리고 퇴직금이 없어요. 캐나다에서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고되면 그다음부터 그냥 월급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실업급여는 있어요. 실업급여는 있고, 실업급여는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나옵니다. 자, 그리고 캐나다는 사실 환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미국 그러니까 US 달러랑 환율이 어떠냐? 지금이 이제 US 달러랑 환율이 죄송합니다. 지금 환율이 어떻게 되냐? 1 US 달러가 캐나다로 1280, 1.28 캐나다 달러거든요. 지금 환율이 굉장히 낮아요. 캐나다가 환율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면 미국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캐나다에 지사를 만들면 굉장히 싼 값에 인력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환율이 낮을 때는, 캐나다 환율이 낮을 때는 투자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사를 막 세워요, 캐나다에. 근데 환율이 낮잖아요? 환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1 US 달러가 뭐 거의 1 캐나다 달러랑 비슷해진다. 그럼 사실 캐나다에 지사를 만들 이유가 없죠. 뭐 미국에도 똑같은데 캐나다에 만들 이유가 없죠. 그럴 때는 지사를 다 없애버려요. 이런 식으로 환율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캐나다 땅 자체가 미국 환율에. 그래서 환율이 낮을 때는 캐나다에 많이 투자가 들어와서 직장인을 뽑다가 고용을 하다가 환율이 높아지면 다시 나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퇴직금이 없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야근수당 없습니다. 주말 출근 수당 없어요. 예. 이거는 보통 오해하기 좋은데 모든 직종이 다 그렇지는 않고요. 특히 IT 쪽, IT 테크 쪽 관련돼서는 이게 법으로 안 줘도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주는 회사들이 많아요. 주는 회사도 있는데 사실 법적으로 안 줘도 되기 때문에 다들 안 줍니다. 테크 쪽에 이거를 속칭 EA법이라고 그러거든요. EA법. 캐나다는 사실 주마다 법이 다 틀려서 BC주 다르고, 그러니까 밴쿠버가 있는 쪽이 BC주고 토론토 쪽이 다 법이 다 틀려요. 그래서 동부 쪽 주마다 법이 다 틀리기 때문에 주마다 달라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동부는 어쨌든 BC 쪽은 야근수당을 안 줘도 돼요. 그래서 뭐 들린 얘기는 EA가 야근수당 주면 우리 일 못한 회사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EA가 로비를 해서 야근수당 없앴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BC 쪽에서 가장 큰 게임 회사가 EA 스튜디오가 있거든요. EA 스포츠가 BC에 있습니다. 밴쿠버에 있어요. 밴쿠버에 EA 스포츠가 가장 큰 게임 회사고요. 근데 어쨌든 EA법이라고 해서 야근 수당 없고 주말 출근 수당 없습니다. 야근과 주말 출근은 어떠냐? 주말 출근은 한국보다는 덜해요. 한국보다는 확실히 덜하고요. 그러니까 야근이 일상화되어 있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문제는 야근을 합니다. 야근을 해요. 필요할 때는 야근을 합니다. 필요할 땐. 그래서 특히 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라이브 서비스 하면 패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패치할 때는 이제 날짜가 찍히잖아요. 언제까지 패치를 해야 된다. 그럼 그날까지 버그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야근들을 합니다. 주말 출근도 해요. 가령 EA 같은 게 좀 악명이 높았는데 옛날에는 뭐 주말 출근을 굉장히 많이 해서 악명이 높습니다. EA가. 어쨌든 주말 출근 가끔 합니다. 근데 뭐 한국만큼 뭐 자주 요즘에 한국도 뭐 사실 옛날만큼 야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주말 출근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네. 근데 한국 좋은 점은 포괄임금제가, 옛날에 저 때는 포괄임금제가 있었어요. 그랬고 연봉에 야근까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근 얼마를 하는 걸로 쳐서 얼마를 주겠다 뭐 있고 연봉에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이거 포괄임금제인데 이게 이제 요번에 불법이라고 얘기가 결론이 났죠. 그래서 한국은 야근 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도 야근 수당 때문에라도 야근을 잘 안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캐나다는 야근을 시켜도 돈을 안 준다. 근데 야근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무 환경을 볼게요. 근무 환경을 보면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자유로운 분위기. 근데 이거는 사실 언어 때문이 큰 것 같아요. 언어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이 영어는 반말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존댓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사람들 마인드가 좀 다른 게 그냥 아무하고나 막 반말로 얘기하니까. 가령 예를 들면 사장하고도 뭐 지나가다 만나면 하와이유 하고 서로 농담 따먹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되게 좋아요. 사실 사장이라고 어렵다거나 뭐 팀장이라고 어렵다거나 하는 건 없이 다 서로 자유롭게 얘기하고 의견 개진하고 하는 분위기는 좋습니다. 뭐 일하는 거 자체는 거의 다르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땐 거의 같아요. 왜냐면 사실 저희는 프로그래머잖아요. 프로그래머 하는 일이 뭐 다 거기서 거기니까 근무 자체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인종차별 얘기가 있는데 캐나다는 좀 인종차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밴쿠버 쪽은 인종차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없어요. 제가 살면서 여기 2년 가까이 살았는데 한 번도 그런 거 느껴본 적 없고요. 왜냐면은 밴쿠버는 아시아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아시아인 무시하면은 오히려 역차별 당한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아시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중국 자본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 돈으로, 밴쿠버는 중국 돈으로 돌아간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국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합니다, 여기. 그래서 집값이 굉장히 높아요. 중국인들이 많이 투자해서. 어쨌든 중국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시아인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종차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은.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매니저급으로는 백인이 아니면 좀 힘들다 하는 얘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체에서 일을 하는데 내가 거기서 아무리 오래 일해도 매니저급으로는 백인들이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들은 있어요. 뭐 꼭 그렇지도 않은데 사실 좀 한국인 입장에서 좀 그렇죠. 왜냐면은 한국인은 아무래도 이민 1세면은 영어가 안 되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네이티브 그 마더 텅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영어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오래 일해도 이쪽 그 네이티브 스피커만큼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언어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언어가 딸리면 뭐가 문제냐면은 직장인 간의 커뮤니티가 좁아져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가 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인들끼리 친해지거든요.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외국 애들하고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뮤니티가 좁아지기 때문에 외국의 이제 백인 애들은 자기들끼리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승진할 때 좀 친한 애들을 승진시켜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백인들이 매니저가 되는 경우가 많다. 또는 이제 여기 쪽에서 좀 필리핀인들이 좀 승진을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필리핀은 영어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에 강점이 있어서 이제 필리핀 애들이 승진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게 있고요. 근데 IT 쪽은 아무래도 필리핀은 없으니까 이제 한국인 아니면 중국인 아니면 백인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백인들이 이제 승진하는 경우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이제 좋은 점 얘기해 볼게요. 좋은 점 뭐냐? 제가 봤을 때는 딱 세 가지 좋습니다. 공기 좋아요. 공기 완전히 좋습니다. 자연 좋아요. 여기는 진짜 다 산이고 호수고 바다입니다. 예. 공기 좋고 자연 좋고, 그 다음 뭐가 좋을까요? 아무래도 선진국이다 보니까 이제
그 뭐랄까 이 기본적인 마인드가 좋습니다. 사람들이 마인드가 좋아요. 근데 요건 조금 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여기서도 착한 사람 있고 나쁜 사람 있어요. 뭐 어디나 그렇지만 다 똑같습니다. 착한 사람 있고 나쁜 사람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사람이 우선이고, 그러니까 차보다 사람이 우선이에요. 제가 여기서 깜짝 놀란 거는 길 건널목에 이렇게 사람이 서 있잖아요. 그럼 한국 같은 보통 차가 이렇게 왔을 때 사람이 기다리거든요. 차를 보내고. 근데 여기는 그냥 무조건 건너가요. 차가 기다려요. 그러니까 차가 항상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서는 사람 우선. 그리고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기술자, 육체 노동자를 대우해줘요. 그런 게 좋습니다. 사실 요거는 좀 더 얘기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여기는 인건비가 비싸요. 인건비가 비싼데 육체 노동자들이 가령 기술이 있는 사람들, 육체로 일하는데 기술이 있는 사람들, 가령 예를 들면은 뭐 지붕을 고치는 사람, 아니면은 배관공,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건축업을 한다.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카펜터, 이제 뭐죠? 목수다.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땜질을 한다.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인건비가 좋습니다. 인건비 시간당 이런 사람들이 보통 40불 정도 받아요. 시간당 40불을 받으면 하루 8시간 근무하면 48, 30이 하루에 320불을 받죠. 여기다가 한 달에 20일을 일한다고 치면 6,400불 정도 받아요. 한 달에. 잘 받는 거죠. 잘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해도 4인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거에 장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뭐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뭘 안 해.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내가 그 한 가지 예를 들어봤을 때 뭐가 있냐면, 여기 지하철이 있는데, 사실 여긴 지하철이 아니고 지상철이거든요. 지상철 스카이트라인이라고 하는데, 지하철이 있는데 지하철 화장실이 없어요. 여기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화장실이 없습니다. 지하철에 화장실이 없어요. 근데 왜 화장실이 없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여기는 인건비가 비싸. 공용 화장실을 만들려면 공용 화장실을 청소하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고용하기가 싫은 거야. 또 여기는 지상철이 전부 다 무인입니다. 지하철이 전부 다 무인으로 운행되고 있어요. 왜 무인이냐? 역시 인건비가 비싸. 그래서 무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인건비가 비싸니까 어떻게든 사람을 줄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용이 낮아져.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쁜 점 얘기해 볼게요. 나쁜 점 얘기하면은, 첫 번째로는 물가가 비싸요. 아까 얘기했듯이 연봉은 비슷한데 물가가 비싸고, 특히 집세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월급의 이제 30%에서 50% 절반 가까이 집세로 나갑니다. 월세로 나가게 해요. 그래서 집세가 굉장히 비싸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게임 쪽 업계로 봤을 때, 는 한국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한국에 예를 들면 넥슨, NC, 뭐 넷마블, 그다음에 뭐 게임비 같은 것도 그렇고요. 이런 회사들은 되게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이런 대규모가 굉장히 좋고,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고요.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아서 좋은 프로젝트도 많고, 실력도 되게 좋죠. 사람들 실력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한국 게임만 봤을 때는 한국이 되게 좋은 곳이에요. 게임 프로그래머로서는. 여기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 큰 회사가 없습니다. 별로. 동부 쪽에 이제 유명한 거는 유비소프트. 동부 쪽 유비소프트가 가장 유명하고요. 어쌔신 크리드 만든 그 스튜디오가 동부 몬트리올에 있어요.
여기는 밴쿠버에서는 얘기 드렸듯이 EA 스포츠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는 없어요. 뭐 회사가 큰 회사는 없어요. 다 조그만한 회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조그만한 회사들이 난립하 있고요. 그래서 큰 프로젝트도 없고 큰 회사도 없어서 조금 게임 개발자 입장에서는 한국이 훨씬 일하기 좋은 환경이다. 그러니까 일하는 편하고 뭐 이런 거 떠나서 프로젝트만 봤을 때는 한국이 더 좋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캐나다를 이제 보링 네이션이라고, 보링 컨트리라고 그러는데 심심합니다. 여기는 할 게 없어요. 심심해. 할 게 없어. 맛집도 없고 뭐 별로 구경하러 갈 만한 것도 없어요. 자연은 되게 좋은데, 자연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자연만 좋아. 그 자연은 한 30분이거든요 30분 봤으면 이제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야 되고 뭐 저 놀 것도 놀아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심한 곳이다. 뭐 심심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가령 뭐 캠핑 가고 낚시하고 이런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게 다라는 거, 뭐 스키 타고 뭐 이런 건 다 좋은데 좀 심심하다는 거, 그게 두 번째로 안 좋은 거고, 세 번째로 안 좋은 거는, 이건 한국보다 안 좋은 건데, 사실 캐나다가 안 좋다기보다는 한국이 워낙 좋아요. 의료는 한국이 최고입니다. 진짜 한국이 최고라고 볼 수 있어요. 최고예요. 세계 최고라고 봅니다. 저는 캐나다 의료, 여러분 캐나다 의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지만 되게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캐나다는 의료보험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주마다 다르긴 한데, BC주 같은 건 MSP라고 있거든요. 이 한 가족당 75불이에요. 한 달에 75불을 내면 의료보험이 되는데, 이거 하면은 의료가 공짜입니다. 모든 의료가 공짜예요. 모든 의료가 공짜인데 이게 이제 약값 제외예요. 사실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병원비보다는 약값이 더 나가거든요. 뭐 이제 장기적으로 먹어야 되는 약, 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값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약값이 의료보험을 제외되기 때문에 약값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치과 제외입니다. 치과 제외. 치과도 비싸잖아요. 치과 굉장히 비싸거든요. 여기도. 그래서 의료는 공짜인데, 병원은 공짜인데 약값은 내가 돈 내고 해야 되고 치과도 내 돈 내고 해야 돼요. 요 두 개 때문에 개인 보험을 따로 듭니다. 뭐 한 달에 100불 정도 더 내고 개인 보험 내는데, 요거를 회사에서 커버해 주기도 해요. 회사 보험으로 회사에서 커버해 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의료가 공짜인데 문제는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느려. 의료가 너무 느려요. 여기서는 패밀리 닥터부터 시작하는데 진짜 패밀리 닥터 가서 다시 예약해서 전문의 보고, 전문의가 무슨 검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검사기관에 다시 예약해서 검사하고 다시 전문의 예약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몇 달씩 걸려요. 뭐 한번 하는데도.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은 기다리다가 자연 치유되거나 자연사한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저절로 낫거나 죽는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너무 느려요. 그래서 한국 의료가 최고다. 난 정말 최고입니다. 한국 의료는. 한국 의료보험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축복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의료 최고입니다. 전세계 최고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고, 한국은 사실 한국하고 캐나다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국 참 좋은 나라입니다. 좋은 나라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제 해조선 그러는데, 저는 사실 한국도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되게 좋은 나라예요. 뭔가 효율적인 나라고, 효율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재편성되는 나라라고 봐요. 효율이 최고인 나라. 그래서 너무 이제 그 바닥을 너무 사람 인력을 갈아서 게임을 만든다고 하죠. 뭐 그런 것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한국도 나아지고 있고 한국도 연봉으로 봤을 때는 나쁜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에 야근 많이 안 하거든요, 옛날만큼. 그래서 저는 한국도 되게 좋아요. 사실 일하기에 좋다고 봐요. 근데 조금 이제 뭐 그런 거 있어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육체노동 하시는 분들이 육체노동 기술자들 좀 더 대우받은 사회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가령 택배업 하시거나 뭐 가장 힘든 일 하시는 분들, 상하차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더 대우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건 점점 나아질 거라 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도 많이 올라갔죠. 그래갖고 여기 캐나다 최저임금이 한 11불인가 뭐 15불인가 뭐 그런데 한국도 8,000원이잖아요. 그래서 환율 따지면 비슷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 제가 봤을 때 캐나다의 인건비가 높은 이유는 그 복지가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 안 해도 먹여는 드리거든요. 먹여 살려는 드릴게 라는 게 이제 캐나다 복지이기 때문에 먹고는 살아요. 일을 안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육체노동 같이 힘든 일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에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돈을 더 줘야 사람들이 하니까. 그래서 육체노동자들이 대우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한국은 복지가 안 되니까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겠고 그래서 힘든 일도 너도나도 하겠다고 하니까 힘든 일에 이제 임금이 낮아지는 그런 악순환인 거죠. 그래서 한국도 그런 것들만 이제 좋아지면 다 좋은데 제가 봤을 때 이제 한국에 딱 봤을 때는 만약 제가 한국으로 만약에 돌아간다 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공기, 미세먼지가 없어져야 돌아갈 것 같아요. 공기가 너무 정말 한국 살 때 공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공기. 두 번째로는 이제 서울보다는 이제 지방에 좀 살고 싶어요. 지방에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데 문제는 지방에 할 일이 없어요. 지방에 게임 회사가 없어. 회사가 없어 지방에. 지방에 회사가 있으면 지방에서 일하고 싶다.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이 한국은 진짜 문제죠. 이 전 학생의 악순환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모두가 지금 공포에 질려서 네 옆에 있는 애보다 더 잘하지 못하면 너는 취직자가 될 거야 라는 공포에 질려가지고 서로 악다구니를 하고 있죠. 사실 뭐 캐나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러니까 안 좋아지는 경향성은 똑같다고 봐요. 안 좋아지는 경향성은 똑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취업 안 돼요. 여기도 취업 잘 안 되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은 IT 막 뜨고 있거든요. 여기도. 그래서 뭐 IT 뜬지는 됐지만 여기도 취업이 안 돼서 IT 쪽으로 많이 전향을 합니다. 다들 취업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여기서는 조금 한국보단 덜하죠. 덜한 게 그러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서로 마인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은 취업이 안 되니까 어떻게든 발버둥 쳐서 취업을 해야 된다. 내가 쟤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야 그나마 취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면은 여기는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뭐 먹고는 사니까 뭘 해도 먹고는 사니까 기술 하나 배워서도 먹고 사니까 안 되면 기술 배워서 먹고 살지 뭐 이런 마인드가 좀 있는 건지 어쨌든 그리고 애들은 뛰어놀아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교육 마인드라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공교육이 좋은데 사실 미국은 공교육이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부자 동네의 교육 수준하고 이제 가난한 동네 교육 수준이 완전 천지 차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는데 캐나다는 공교육이 다 거의 다 비슷해요. 어디든 공교육 같은 경우에 이제 매일 뭐 2시간씩 운동장을 뛰어야 된다, 뭐 야외 활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근데 사실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미국의 아이비리그 가려면 아이비를 어떻게 쓰나요? 이렇게 쓰는가? 아이비리그 가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고 여기도 사립학교 가고요. 사립학교도 등록금 비싸요. 뭐 학기당 1,000만 원씩 내고 사립학교 가고요.
그래서 뭐 아이비리그, 미국의 아이비리그 가기도 하고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비율로 봤을 때 한국만큼은 아니지 않나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이제 지방에서 일하고 싶다. 그리고 교육 쪽만 해결되면 한국도 참 좋은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대략적인 얘기를 했고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얘기 주시세요. 사실 제가 왔을 때는 그냥 외국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온 거 있고요. 외국 살아보고 싶어서 왔는데 나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국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보면 느끼는 게 사람들 사는 건 다 똑같다라는 거 느끼거든요. 한국도 사실 나쁘지 않은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해줘서는 하는데 저는 그렇게 헬은 아니라고 봐요. 한국이 그렇게 헬은 아니에요. 한국이 지금 나빠지는 경향성은 전 세계가 다 나빠지고 있는 거고요. 취업 안 되는 건 다 똑같아요. 물가 오르는 건 다 똑같고 집값 오르는 건 다 똑같아요. 사실 밴쿠버가 집값은 더 비쌉니다. 한국보다 밴쿠버가 집값은 더 비싸요. 지금 밴쿠버는 웬만한 건 10억 정도 줘야 집을 산다고 얘기하거든요. 한국보다 훨씬 비싸요. 집값은 월세도 비싸고요. 월급은 잘 안 오르고 똑같아요. 사는 거는. 근데 사람들 마인드가 다른 것 같아요. 기본적인 그 생각 자체가 다른 것 같고, 그러니까 남 신경 안 쓰고 사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한국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는 거. 나와보면 사실 다 똑같거든요. 근데 똑같다는 거를 나와봐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있을 땐 외국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지 말로만 들어서는 체감이 잘 안 되는데 실제 나와보시면 체감이 된다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다음번에 시간 되면 제가 이민에 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번에 시간 될 때 또 한번 강의가 지겨워질 때쯤에 한번 또 이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거 물어보세요.